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교시 1과목 학습이론 필수 과목이죠.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학습이론은요, 어렵게 느껴지지만 잘만 문제를 이해하고 파고들면요,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노력과 점수랑 정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노력 플러스 요령이 있어야 점수화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 학습 공부와 요령을 개최하러 떠나보겠습니다. 1번 문제 가보시죠. 파블로프의 이론에서 근접성의 원리다. 이건 우리가 아주 쉽게 해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말이죠. 이론서에서 또 심화 이론서에서 쉽게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큰 틀을 잡아볼까요? 파블로의 법에 고전적 조건 원리가 나오죠. 먹이가 있죠. 고기가 있다. 고기가 있고요. 고기를 보면 침이 질질질 나온다. 본능적으로 나오죠. 물론 배가 부를 때는 안 나오겠죠. 고기는 무조건 자극이 되겠죠. 무조건 자극이 되고요. 침이 질질 나온다. 이거는 무조건 반응이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종을 땡땡땡 친단 말이에요. 어떤 조건을 걸어버려요. 조건을. 종은 뭐예요? 조건을 걸었으니까 이건 조건 자극이죠. 근데 이 자극을 땡땡땡 칠 때마다 침이 나오네요. 이건 조건화시켜서 반응이 나온 거죠. 이걸 조건 반응이라고 하죠. 이런 큰 틀을 여러분들은 다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쉬워요. 그럴 때 종을 땡땡땡 치고 나서 바로 고기를 줘야 조건화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종을 치고 한참 있다 고기 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종을 땡땡땡 치고 조건 반응을 먼저 땡땡땡 치고 0.5초 이내에 바로 고기를 주고 그럼 이 두 개가 같이 조건 형성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조건 자극, 종을 땡땡땡 치고 0.5초 이내에 무조건 자극을 제시한 후 이걸 뭐라고 한다요? 가까이 근접시킨다. 그래서 근접성의 원리다. 쉽게 해결됐습니다. 이거는 한 문제 거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틀린 분들은요, 공부를 그냥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만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배드민턴을 새로 시작했거든요. 옛날에 배드민턴 클럽 활동을 하다가 너무 바빠서 운동을 못 하다가 이제 지금 또 새롭게 배드민턴을 합니다. 배드민턴을 잘 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레슨 받는 겁니다. 코치한테 레슨 요령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 열심히 다닌 사람입니다.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레슨 안 받아요. 본인 스타일로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실력은 핫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10년 동안 쳐봐야 본인 늪에 빠지는 겁니다. 요령을 배워야 돼요. 이런 요령을. 이 문제 틀린 분들은 10년 동안 열심히 배드민턴 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실력은 남들고 맨날 급하게 그나물. 그래서 실력도 중요하지만 요령도 중요하다라고 먼저 포인트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2번 문제 가죠. 학습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거 거저먹기죠.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성숙에 의한 행동 변화는 학습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성숙이라는 말을 우리 학습 이론에서는 어떻게 정의했어요? 성숙은 유전적 성장이다. 유성이다. 이게 찌찌뽕돼야 돼요. 성숙은 뭐라고요? 유전적 성장이다. 그래서 유전적 성장, 유전적 발달. 초등학생인데 키가 170이다. 쟤 굉장히 성숙됐다. 유전적으로 성장, 발달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숙, 아픈 만큼 성숙한다. 시련의 아픈 만큼 내면이 성숙해진다. 이거는 유행과 가사에 나오는 성숙입니다. 학습 이론의 성숙은 유전적 발달 단계, 유전적 성장, 이걸 성숙이라고 한다. 이 개념이 들어가면 아주 알기 쉽죠. 정답 3번이다. 이 문제를 틀리신 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맥락을 못 잡는 거예요. 마치 배드민턴 열심히 하고 실력 안 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포인트를 못 잡거든요. 그래서 성숙이라는 것은 유전적 성장이다. 이 포인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런 분들은 4번하고 헷갈려요. 학습과 수행은 직접적인 관찰 가능하다. 관찰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속임수예요. 학습은요. 1시간 동안 수업을 들어도 어떤 학생은 1등이에요. 어떤 학생은 꼴등이에요.
이 꼴등인 학생은 학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딴 생각한 거죠. 이거는 관철 가능하지 않죠. 학습이 진짜 하고 있는지, 수업은 똑같이 듣지만 학습을 하고 있는지 학습을 안 하고 있는지 관철 가능하지 않겠죠. 수행은 관철이 가능하지, 수행이니까요. 학습은 직접적 관철이 안 된다. 이 포인트가 들어가요. 그럼 만약에 이 문제를 시험 볼 때 틀리신 분들은 역시 무대뽀로 공부했구나. 무대뽀로 공부한 거는 아무 의미가 없구나. 째째뽕! 요령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3번 문제 가보시죠. 인간주의 학자들 가장 대표적인 건 누구예요? 칼 로저스, 메슬로우 이런 학자들이죠. 인간주의 여기서는 메슬로우가 나왔네요. 욕구 위계 이론. 욕구 위계 이론은 5가지가 있죠. 그래서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그다음에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 자아 존중에 대한 욕구, 그다음에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 그래서 우리가 자아 실현하자. 이 자아 실현은 성장 욕구라고 합니다. 이 성장 욕구는요, 끝이 없어요. 하나의 성장을 이루면 또 더 큰 걸 오르고 싶고, 더 큰 걸 오르면 또 더 큰 걸 오르고 싶고, 이 성장 욕구는 정지가 된다 안 된다? 죽을 때까지 계속 목표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 성장 이론은 계속 발전하는 욕구다. 끝이니까 끝났네가 아니라 계속 ing, 죽을 때까지 발전하는 욕구가 성장 욕구다. 나머지는요, 결핍에 대해서 충족하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자아 존중에 대한 욕구는 성장 욕구가 아니라 결핍 욕구입니다. 성장 욕구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결핍 욕구에 해당한다. 그렇구나. 이 4가지는 결핍 욕구. 여기서는 자아 실현은 성장 욕구.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겠죠. 한번 그래도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시면 결핍 욕구는 그 욕구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에 의해서 중독되므로 해소되지 않는다. 주관적 만족감은 다 주관적 만족감에 의해서 해소되는 거지. 꼭 객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해소된다. 성장 욕구는 성장에 대한 개인적 욕구에 의해 동기화되며 목표 수준에 들어가면 충족된다. 목표 수준에 들어가면 충족된다가 아니라 계속 ing다. 여기 나왔죠. 근데 이걸로 답을 틀리시는 분이 많아요. 이런 틀린 분들은 말장난에 속는 겁니다. 말장난에. 그러니까 말장난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충족된다, 충족되지 않고 ing다. 소속과 애정 욕구는 성장 욕구에 해당한다. 성장 욕구의 결핍 욕구다. 로저스는 실현 경향성을 후천적으로 나와. 실현 경향성. 칼 로저스. 성선설이죠. 인간은 잠재 능력이 있다. 타고날 때부터 후천적이 아니라 선천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문제 가보시죠. 동기에 관한 다음 공식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보기에서 모두 그렇죠. 동기는 이 성공 가능성 곱하기 성공의 유인가, 기대 유인가, 기대 물음 기대 이론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옳은 것은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사법고시 요즘 우영우 앞으로 불러도 우영우, 뒤로 불러도 우영우. 우영우 정말 신드롬이지 않습니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재밌습니다. 우영우를 보면 저도 덕키도 앞으로 불러도 덕키도 뒤로 불러도 덕키도 이런 또 생각을 또 해봅니다. 저를 덕키도로 불러주십시오. 합격의 덕키도. 이 성공 보면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우영우 변호사를 보게 되면 이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기지 못하면 변호 안 하겠죠. 그리고 기대 또 이기면 성취감이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면 동기화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사법고시를 공부하는데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법고시 지금은 없었지만 예를 들면 사법고시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공부 못해요. 행정고시는 1차 제가 패스했었습니다. 2차에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포기했습니다. 사법고시는 저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아예 도전을 안 해요. 집 한 채, 예를 들면 10억을 준다고 해도 저는 도전 안 해요. 10억 벌려다가 죽어요. 이거 공부하다가. 동기화되지 않아요. 당연하겠죠. 다른 참여자의 능력과 경륜이 매우 높다는 알아도 상금의 액수보다 여기 나왔죠. 10억 준다고 해도 저는 사법고시 안 해요. 높을수록 동기가 최대한 안 돼요. 이거.
경쟁률이 매우 높고 어려우면요. 상금 아무리 많다 해도 안 해요. 이게 동기이론이에요. 그럼 니은이 삑사리죠. 쉽잖아요. 쉬운 거. 더 쉽게 저는 요즘 친구들하고 이제 당구를 제가 83학번이거든요. 제가 83학번 때는 당구 겁나게 유행했어요. 대학가에 당구장이 제일 많았어요. 지금은 대학생들 당구 안 치더라고요. 친구들 이제 대학 친구들 만나면 이제 이 당구를 이렇게 또 쳐요. 옛날 생각에서. 당구 치면 잘 치는 애가 있어요. 이걸 짜다 가죠. 짠다 말아 가죠. 얘는 맨날 이겨요. 그럼 나중에는 얘하고 이제 몇 번 치다가 얘하고 칠까 안 칠까요? 안 쳐요. 어차피 쳐봐야 지니까. 그럼 얘하고는 당구는 안 치게 되는 거죠. 동기가 얘를 이겨야지. 끝까지 이겨야지. 이건 또라이예요. 쉬운 과제보다는 적당히 어려워요. 적당히 어려워야 돼. 너무 쉬우면 또 공부하기 싫어요. 동기부여 적당히 어려울 때. 쉬운 과제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해도 개인적 관심과 흥미가 없는 과제라면 학습 능력은 최대화되지 않고 당연하겠죠. 흥미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이다. 아주 쉬운 문제죠. 그래서 보통 뭐 학습 이론은 앞에 설명드렸지만 인문학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쉬워요. 특히나 답을 찾는 요령이 중요합니다. 5번 가죠. 지금까지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었습니다. 어렵게 보이지만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었어요. 상식 문제죠. 라이언과 대시. 라이언과 대시 몰라도 돼요. 라이언이 누구고 그냥 대시가 누구지도 몰라요. 그냥 호랑이하고 사자가 나왔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몰라도 되니까요. 어차피 관계없으니까요. 이거 아무 관계없어요. 그냥 옳은 것만 찾으면 돼요. 옳은 거. 통합된 조절보다는 내적 조절의 자율성 정도. 그렇지. 인간은 누구나 내적, 자기 내적 충족, 내적 욕망이 가장 대빵해요. 인간은 내가 내 내적 욕구가 이루어져야지. 뭐 통합된 데가 있어 나하고 안 맞으면 뭐가 되겠어요? 아무 의미 없죠. 그래서 내적 조절, 자율성 정도가 가장 높다. 내적이라는 말은 나하고 딱 맞는 거죠. 그래서 내적 조절, 찌찌뽕, 자율성 정도가 높다. 뭐 이것도 국어 문제죠. 쉽죠. 그래서 쉽게 해소가 됐습니다. 라고 보고요. 인간은 유능성, 관계성, 자율성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다라고 나왔습니다. 인간은 후천적으로가 아니라 뭐예요? 선천적으로 유능감, 관계성, 자율성 욕구를 가진다라고 보고요. 내적 동기는 사회와 가정에서 주어지는 통제, 사회와 가정이라는 건 뭐예요? 내적이에요, 외적이에요? 사회와 가정은 사회적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표현 안 되면 사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와 가정 딱 나오면 내적이 아니라 외적이죠. 상식이죠. 그래서 사회와 가정은 외적 동기와 관계에 있다라고 보고요. 무동기는 적정수지 동기 상태다. 무동기는 동기가 없는 거죠.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는 상호 대립이다. 대립관계가 아니라 뭐요? 상호 유기체적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연속 손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중 숙달 목표 지향 학습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을 모두 고른 것은 아주 쉬운 문제예요. 거저먹는 문제입니다. 숙달 목표와 대비되는 게 뭐죠? 수행 목표죠. 우리가 하는 게 수행 목표입니다. 수행, 합격이죠. 60점을 넘어야 됩니다. 과락 없이. 이게 수행 목표예요. 그래서 수행 목표라고 해서 너무 많이 공부할 거 없습니다. 포인트만 잡고 넘어가야 돼요. 지식보다는 오히려 답을 맞추는 요령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학부에서 다 배운 내용들이에요. 배운 내용인데 답을 못 맞춘다. 이건 수행 목표가 안 돼서 그래요. 숙달 목표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야지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얻는 게 더 좋은 건지는 모르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수행 목표가 중요해요. 숙달 목표 안 중요해요. 저는 합격 필요 없어요. 10년 안에 합격만 하면 돼요. 그냥 공부하는 게 재밌어서요. 우리 천공모 스타일은 아닙니다. 개념 파악했으니까요. 기억, 니은, 리을이다라고 보시고요. 자기조절적인 학습 행동, 자기조절. 저는 10년 동안 공부할 거예요. 숙달 목표. 능력과 연습의 노력이 발달한다고 믿는다. 능력은 연습과 노력. 연습과 노력이 아니에요. 능력은 우리는 뭐예요? 찌찌뽕. 요령과 잔대가리, 잔인지와 관계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면 합격하겠지.
숙달입니다. 쉬운 과제에서 성공할 때 자부심이나 안도감으로 이 숙달 목표인 사람은 어려운 거 풀고 싶어요. 불합격되는데 어려운 거 풀어서 나 너무 행복해. 우리랑은 잘 안 맞아요. 타인과 비교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합격 필요 없어. 비교 필요 없어. 그냥 나는 내적으로 공부 열심히 했어. 숙달입니다. 시험과 같은 평가 상황에서 지나치게 불안해한다. 불안 안 해요. 그냥 10년 동안 난 공부할 거야. 우리가 불안하죠. 왜? 우리는 빨리 수행 목표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디귿과 미음은 삑살이다라고 보고요. 7번 문제 가겠습니다. 쉬운 문제예요. 이것도 어렵게 느끼지만 겁나 쉬워요. 스키너 이론의 주요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것이요. 니은, 디귿, 리을. 이거 인문학 상식 문제입니다. 다 배웠던 내용 아니에요. 강화인이 동물의 행동과 관련해서 있는 것을 미신적 행동. 동물과 미신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미신적 행동은 뭐예요? 우연한 일치예요. 요즘 주식 열풍 많이 들죠. 주식 중독이죠. 왜 중독돼요? 이 미신행위 때문에 그래요. 내가 A라는 종목을 샀는데 우연하게 그날 목욕을 했어요. 목욕을 했는데 우연하게 그날 내가 사고 목욕을 했는데 그날 올라갔어요. 그러면 주식 살 때마다 목욕을 해요. 이런 게 미신행위죠. 미쳤죠. 띠은 조작적 행동은 결과에 따라 동조를 받는 거. 그렇죠. 조작적 행동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조작한 거 아니에요. 조건을 조작한 거 아니에요. 조건. 예를 들면 고전적 조건. 종을 땡땡땡 쳤단 말이에요. 조건을 했어요. 조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침을 질질 나오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강화인 반응에 의존적인 것을 유관이는 서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존적인 거 관련이 있겠죠. 당연하겠죠. 기대 반응을 유발하는 자극보다는 반응의 중요성을. 그렇죠. 기대적 반응에 유발하는 자극보다는 반응이 중요하죠. 침을 질질 흘려냐 안 흘려냐 이게 중요한 거죠. 반응 행동이란 자극에 의해 유발된 것이에요. 반응 행동은 자극에서 유발된 것이죠. 종을 땡땡 쳤더니 침을 질질 들어. 자극에 의해서 유발된 거죠. 유기체의 발전에 유기체에 의존하는 건 아니죠. 아주 쉽습니다. 상식 문제입니다. 이런 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은 공부하는 요령, 문제 푸는 요령이 부족한 겁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찌찌뽕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8번 문제 가보시죠. 다음 내용을 해당하는 이것도 아주 겁나게 쉬운 문제예요. 지금까지 어려운 문제 안 나왔어요.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공부 요령이 중요합니다. 목표 행동을 점진적으로 접근한다. 초기 행동에 바람직한 행동을 전제할 때 강화한다. 점진적으로 접근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조용이라요. 조용. 우리 CT 찍을 때 어떤 주사 맞아요? 조용제 맞아요. 조용제. 왜? 칸이 잘 보이도록. 그래서 이 칸 잘 보이고, 이 칸 잘 보이고, 이 칸 잘 보이고. 뼈까지 다 보이는 게 CT 촬영 아니에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강함을 줘서 잘 보이게 한다. 목적 달성에 이르게 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조용제, 조용이라고 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문제 갑니다. 이것도 엄청 쉽죠. 주파운동, 관찰학습, 주파운동 다 왔죠? 우리 아주 쉽게 외웠죠. 주파운동이라. 주의, 파는 뭐예요? 파지죠. 파지는 뭐예요? 기억이죠. 기억하려면 뭘 해야 돼요? 부호화시켜야죠. 부호화. 부호화시킨다. 부호화시키는 게 뭐예요?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건화 희반이는 남편이 강렬해서 경사났나? 이런 부호화시킨다. MMPI 임상적도. 왜? 기억 잘 되라고. 답 나왔죠. 관찰된 정보를 심상적, 표상 체계로 부호화시킨다. 심상적, 건화 희반이는 남편이 강렬해서 경사났네. 부호화시킨다. 왜? 기억 잘 되라고 파지. 아주 쉽습니다. 10번 문제 갑니다. 학습 상황의 전이에 관한 설명도 어려워. 이것도 쉽습니다. 이거 많이 나왔어요. 쉽게 많이 공부했어요. 근접 전이. 학습활동 시 맥락과 전이 상황의 맥락이 학습활동과 학습활동 시의 맥락과 학습활동 시의 상황과 전이 상황, 옮겨진 상황이 서로 비슷해. 유사할 때 나오는 건 뭐예요? 근접전이죠. 누워서 떡 먹기죠. 이건 상식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읽으면 더 헷갈려요. 근데 꼭 읽다가 또 걸려 들어가요. 그래서 답 꽂히지 마세요. 처음 딱 치면 그게 답이에요. 이거 해놓고 이것도 같은데 꽂히면 또 여지없이 틀립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겠죠. 이것도 여러분 공부 합격하는 팁입니다. 답이 나오면 나머지는 볼 필요 없다.
오히려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혹시 뭐 응용 문제 나오셨으니까요. 조금 더 설명드리면 학습 활동과 유사할 때가 아니라 상이할 때, 좀 다를 때 생기는 걸 원격전이라고 하죠. 부적 전이는요. 학습한 상황에서 잘못된 방해, 태클을 걸리는 전이를 부적 전이. 도회적 전이는 뭐예요? 보통 뭐 유추나 은유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표면적 상황에 대한 전이를 도회적 전이. 추구적 전이는 새로운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학습을 하면서 생기는 전이를 추구적 전이라고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 가보시죠. 이것도 뭐 아주 국어 문제입니다. 쉽습니다. 지가 다 써 있어요. 연기란 것은 새로운 동작을 배우고 수행할 때 고개를 왼쪽, 오른쪽 1회, 뒤로 1회. 이건 자기를 지시한 거죠.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자기 지시다. 그래서 자기 지시 D죠, D. 3번 간격으로 뜻을 말다 선생님의 설명에 주의 집중하고 있나? 스스로 물어보고 있대요. 스스로 감독하고 있죠. 자기 감독, B죠. 발끝 불안이 쭉 나왔어요. 부여한 할 때 마일리지 노트에 스스로 부여한 점수를 기록해. 마일리지 노트에 주는 거죠. 플러스죠. 플러스를 뭐라 그래? 강화라고 하죠. 강화. 그래서 기록해둔 점수를 준다. 그래서 강화를 준다. 자기 강화 A가 되겠죠. 스스로 족권화한다. 스스로 족권하는 건 뭐예요? 스스로 통제하는 겁니다. 족권은 통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제한다. 족권화한다. 자격 통제. 그래서 여기는 C다. 아주 쉽습니다. 국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 쉽게 나왔습니다. 12번도 쉬워요. 기억술과 그 살의 연결이 옳은 거죠. 기억한 거요. 수금지와 목토 초내명, 태영으로부터 이런 거 많지. 우리 학교 다닐 때 태정태세 문단세 예정정정 인명성 이런 거 앞에 글자 따갖고 두 문자 어법. 태정태세 문단세 조 종종종종종 조. 그래서 태조 그다음에 뭐 정종 태종 태 세종 태종 태세 세종 하다가 태종 태세 문단 세 할 때 맨 마지막에 세조 조 종종종종 조 태종 이런 거 다 보여. 앞글자 딴다.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제가요. 두 문자 기법 쉽죠. 운율은 이제 운율에 맞춰서 하는 거죠. 뭐 제가 기억나는 건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도 제가 이런 걸 많이 만들어 가던데 물론 이제 두 문자하고 섞인 거죠. 봄목동 큰 곰자리 작은 곰사자 여름 정갈 땅꾼 사수 막 이렇게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여름 정갈 여름에는 전갈자리 땅꾼 사수 뭐 봄목동 봄에는 목동자리 뭐 이렇게 뭐 봄목동 큰 곰자리 봄에는 목동자리 큰 곰자리 이렇게 해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름 정갈 땅꾼 사수 뭐 여름에는 뭐 정갈자리 땅꾼자리 뭐 이렇게 이왔던 기억이 납니다. 뭐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장소의 흐름을 이루는 건 장소법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갑니다. 누련과 그 연결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냅스는요. 누련과 누련 사이를 드라이버 걸리게 합니다. 연결망 잘 연결할수록 드라이브 시내를 주는 거다. 당구 용어로 시내로 뭐요? 공이 잘 굴러가도록 이 회전을 돌리는 건 시내로 갑니다. 그래서 뇌의 뉴런과 뉴런 사이에 흐름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시내로 흐름을 주는 걸 시냅스라고 한다. 그래서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시내로 드라이브를 거는 걸 시냅스라고 한다라고 보고요. 학습 과정은 새로운 신경 연말을 형성과 관련있다. 그렇구나. 뉴런은 신경계 전기 신호를 통해 정보를 그렇구나. 축색 굵기는 다른 뉴런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다른 뉴런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자. 다른 뉴런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자는 뭐다? 축색돌기다. 이것도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수상돌기는 다른 뉴런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는 역할. 정보를 받아들이는 역할은 수상돌기. 정보를 전달하는 건 축색돌기. 또 얘를 또 서로 엇박자 바꿔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잡으면 이런 문제는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정보 전달자, 정보를 전달하는 건 축색돌기. 정보를 받는 건 수상돌기. 또 정보를 드라이브, 시내로 주는 건 시냅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갑니다. 시험 실패에 관한 귀인과 와이너. 귀인 이론 이거 좀 어렵죠. 근데 여기서 귀인 이론의 포인트만 잡으면 돼요. 포인트. 포인트가 뭐예요? 통제 불가능, 통제 불가능, 통제 불가능. 다 통제 불가능인데 통제 가능한 건 하나 있습니다. 통제 가능한 건 딱 하나 있다. 이게 뭐예요? 노력이에요, 노력.
노력은 통제 가능하죠. 내가 지금 공부하기 싫어. 근데 나 공부해야 돼. 통제해야 돼. 통제가 노력만 통제가 가능하다. 통제 가능은 시험 보는 날 몸이 아파서 몸이 아픈 거는 노력이 아니죠. 이건 통제가 불가능하죠. 기억 빼면 기억 빼고 기억 빼고. 그런데 나머지에서 이제 니은디귿 나오는데 적성에 맞지 않아서 적성에 맞지 않아서는 내보고 적성은 뭐예요? 능력이죠. 능력은 안정적이죠. 능력은 갑자기 뭐 자꾸 이런데 능력이 팍 올라가는 게 아니죠. 통제 불가능. 시험 볼 때 운이 안 좋아서 운은 내보다 불안정 통제 불가능이다. 기분이 안 좋아서 기분이죠. 운 통제 불가능. 그래서 뭐 운이나 또는 뭐 시험의 난이도 이런 거 내부 뭐 이런 거 이런 내부 상황들은 다 통제 불가능합니다. 통제 가능은 노력만이다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 갑니다. 망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쉬워요. 쇠퇴 이론이 간접 이론에 비해서 망각의 원인을 전한. 쇠퇴 이론은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기억력이 떨어지죠. 간섭 이론은 뭐예요? 간섭이 돼서 기억이 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각 간섭에는 두 가지가 있죠. 중요한 거 순행 간섭과 역행 간섭이 있다. 그래서 앞에 배운 게 것 때문에 D가 헷갈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여러분 공부가 어려운 건 순행 간섭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서 다 분석하고 이론 배우고 원리 따지고 쓸데없는 거 다 공부해갖고 헷갈리고 그러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답을 먼저 찾고 하려니까 헷갈리죠. 학교 때는 이렇게 공부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성격 고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격 고쳐야 돼요. 무엇 때문에? 순행 간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 역행 간섭은 새로 배운 것 때문에 또 근데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저한테. 근데 학교에서 이런 공부를 하려니까 또 짜증나요. 답이 다 나오는데 왜 자꾸 분석하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망각이 더 생긴다. 헷갈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간섭 이론이 더 망각을 잘 설명한다. 쇠퇴 이론은 그냥 자동 뽕이니까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거는 그렇게 중요치 않다. 간섭 이론, 순행 간섭과 역한 이론이 망각 원인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16번 가보시죠. 다음에 해당하는 행동수정의 개념은 행동수정의 개념의 강화, 꼭 선호 문제 꼭 나옵니다. 그래서 심화 이론 강의에서 제가 많이 강조했습니다. 정답은요.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이전에 확보한 강함모를 반납하도록 한다. 반납하도록 하는 건 뭐예요? 이건 인문학 문제예요. 쉬워요. 대가를 치르는 거죠. 또 대가를 치러라. 반응 대가입니다. 반응에 대한 대가를 치러라. 대가가 뭐예요? 반납이죠. 인문학 문제 이제 상식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속어랑 헷갈리는데요. 속어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강화를 주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00원 줬는데 10,000원 반납해. 이거는 반응 대가예요. 근데 잘한 행동을 할 때마다 10,000원을 줬는데 잘 행동을 안 해요. 그럼 10,000원을 안 주는 거예요. 이건 속어예요. 안 주는 건 속어, 반납하는 건 반응 대가. 이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 갑니다. 기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아주 상식이죠. 의미 기억. 의미 기억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일상 기억이 나와야죠. 일상 기억. 일상적인 기억. 이건 에피소드죠. 일상 에피소드 기억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에피소드가 어떤 개념화됐단 말이야. 상식으로 개념화, 이론화됐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의미 기억이라고 하죠. 개인적 경험에 관한 심정을 처리하는 단기 기억. 개인적 경험은 일상 기억이다. 단기 기억, 일상 기억 금방금방 까먹잖아요. 어제 일도 잘 모르는데요. 의미 기억은요. 의미 기억은 일상 기억이 어떤 개념화돼서 이론화되었다. 이건 장기 기억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장기 오래된 기억은 의미 기억이 되겠죠. 뭐 의미 기억은 단기 기억이다. 아니다. 장기 기억이다. 이거 엄청나게 많이 강조했습니다. 쉽잖아요. 단순한 문제죠. 옳지 않은 것은 나왔고요. 나머지 다 옳은 거죠.
애킨슨 쉬프린 나왔네요. 감각 등록기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순으로 간다. 쉬프린 감각 등록기가 가장 짧은 기억이다. 작업 기억은 뭐 다른 정보와 관련된다. 작업하는 거니까요. 절차 기억은 순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번 갑니다. 다음 실험 이거는 1번 문제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1번 문제의 쉬운 문제죠. 무조건 자극이 있고요. 무조건 자극이 있고요. 무조건 자극이 있으면 무조건 반응이 생기죠. 근데 공포 실험이에요. 공포. 쥐가 있을 때 무섭다고 만드는 거죠. 그럼 쥐가 있을 때 무섭다라고 공포 자극을 시키면 쥐가 조건을 만든 거죠. 조건을 건 거죠. 이건 뭐예요? 조건 자극이죠. 쥐만 보면 무서워요. 이건 뭐예요? 조건 반응이 나타난 거죠. 근데 무조건 자극은 뭐예요? 망치를 때리니까 큰 소리가 난단 말이야. 크고 날카로운 소리가 난다. 이건 무조건 자극이죠. 강철 소리. 강철 소리가 날 때마다 놀라서 넘어졌다. 무서우니까 넘어졌죠. 이건 뭐요? 무조건 자극이죠. 무조건 반응이죠. 무조건 자극에 대한 무조건 반응. 답 나왔죠? 여기서 보게 되면요. 옳게 짝지은 것은 니은 놀라서 넘어지고 말았다. 무조건 반응이 생긴 거죠. 디귿. 쥐를 보면 쥐는 조건을 거는 거죠. 쥐를 볼 때마다 이제 넘어지게 되죠. 무서워서. 쥐는 뭐예요? 조건 자극을 건 거죠. 크고 날카로운 소리는 기억은 무조건 자극이 되겠죠. 소수 치고 놀라게 됐다. 이건 무조건 반응이 되고 쥐를 볼 때 넘어지는 건 조건 반응이 되겠죠. 1번 문제가 똑같아요. 엄청 쉬운 문제입니다. 19번 갑니다. 학습자의 그 이론 주장이 연결로 옳은 건 손다이크 행동주의죠. 행동의 결과가 자극과 반응과 연결 강도를 얻다. 행동은 자극과 반응의 연결 강도다. 손다이크 행동주의 당연하다라고 보고요. 톨만 쥐새끼를 강조한 톨만 쥐새끼의 미로 찾는 방법을 통해서 인지학습을 통한 건 톨만이다. 학습의 수준은 강화에 따라 변한다. 강화가 아니라 학습에 의해서 변한다. 에빙하와의 망각곡선이죠. 어떤 개념은 선천적이다. 아니다. 어떤 개념들은 다 망각, 후천적으로 다 잊어버린다. 스키너 정신적 경험 학습에 포함된다. 스키너 행동주의는 관찰 가능한 대상만이 이론이 됩니다. 정신적 경험은 필요 없다. 관찰 가능한 행동만이 이론이 된다. 만두라 관찰학습은 조작적 조건과 같다. 같은 면도 있지만요. 만두라의 관찰학습은 보기만 해도 모방만 해도 관찰이 된다. 그래서 조작적 조건화와 같은 면도 있지만 조작적 조건은 강화예요. 강화가 없더라도 관찰만으로도 학습이 된다. 만두라의 학습 이론 포인트 잡으면 되겠습니다. 20번 갑니다. 2차 강화물 있으면 뭐가 있어요? 1차 강화물이 있죠. 교수님 3차 강화물은 없나요? 3차 강화물은 없어요. 그래서 1차 강화물은 본능적 욕구의 본능적 강화, 본능적, 물, 본능이죠. 음식, 과자, 장난감, 성행위, 다 본능이다. 이 본능과 함께 연합돼서 드라이브가 걸리는 것, 이걸 2차 강화다. 원래 중성 자극이었던 것이 강화의 물에 따라서 드라이브가 걸린다. 그래서 미소를 띄워주고 칭찬해주고 토큰 돈을 주고 점수를 부여해주고 이런 것들은 다 2차 강화물이다. 그래서 다 2차 강화물이다. 1차 강화물과 2차 강화물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번 갑니다. 행동주의적 관점의 학습의 예가 아닌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앞에 설명드렸죠. 행동주의는 관찰 가능한 대상만이 근거가 된다. 생각은 관찰할 수 없죠. 생각은 아니다. 쉽습니다. 포인트 잡기 좋습니다. 22번 갑니다. 다음은 언제 강화가 주어질지 내담자가 예측하기 어렵다. 예측하기 어려운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변화가 심하다. 변동이죠. 변화가 심한 건 예측할 수가 없죠. 이게 요즘 유행하는 건 뭐예요? 주식이에요, 주식. 그래서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식은 변동 비율 강화요. 언제 오를지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중독되기가 쉬워요. 왜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생선이 있단 말이에요. 주식을 생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물. 생선 대가리가 있어요. 생선 대가리를 생물이에요. 딱 놓고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 갈지 어떻게 알아요? 이걸 맞추려고 하니까 인간이 어리석음 아니에요. 이걸 맞추는 게 뭐예요? 주식 중독 아니에요. 내가 생선을 봤더니 왼쪽으로 3번 대가리를 치고 그 다음에는 한 번 오른쪽 치더라. 이런 거 분석하는 거 뭐예요? 애널리스트. 이것도 다 자식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은 모르는 거예요. 10번 왼쪽으로 움직이다 한 번 이리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변동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미신행이죠. 그러니까 주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나는 주식 공부하거든요. 생선 대가리는요. 봄에는 왼쪽으로 3번 쳐요. 여름에는요 4번 치거든요. 대가리가 오른쪽으로요. 그래서 책을 내요. 미친 것들 아니에요. 이것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뭐예요? 주식 도박자들이에요. 주식 전문가들이라고 자칭하지만 도박사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진짜 제가 말씀드리면 주식하지 마십시오. 주식은 도박행위입니다. 왜?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변동자 들어가면 답입니다. 쉽죠? 리을미입니다. 23번 갑니다. 통찰학습은요. 전체를 통찰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보상을 기대하기보다는 경험 그 자체를. 이거 벌써 국어 문제 아니에요. 경험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게 뭐 통찰이에요. 경험 그 자체는 그냥 학습이죠. 경험 그 자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주변을 통찰하는 거. 여러 가지 사실을 유추하는 거. 재구성하는 거. 재구성한다. 하나를 보고 열을 하는 거. 이걸 통찰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험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경험 그 자체를 통해서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는 걸 통찰학습이라고 한다. 24번입니다. 뇌의 각 부위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후두엽 나와 있네요. 후두엽 나오면 온도. 후두엽 나오면 후두엽 그냥 제가 엄청 각지했어요. 후두엽 나오면 시각, 온도 나오면 투정력, 온도 투정력. 온도 나왔네요. 온도는 후두엽이 아니라 투정력이죠. 온도, 압력, 질감 등의 체감각, 뭐 여기까지 할 것도 없어요. 온도 나오면 투정력, 시각 나오면 뒤통수, 후두엽, 뭐 이렇게 여러분 외우시면 이 문제도 거저먹는 문제입니다. 나머지 넘어가고요. 25번 갑니다. 다음 중 프리맥의 원리. 프리맥의 원리는 뭐예요? 간단해요. 싫은 게 있고 좋은 거 있고요. 너 숙제하기 싫어? 숙제하면 숙제 다 하면 너 게임 해줄게. 이게 프리맥이에요. 너 숙제 다 하면 내가 100만 원 줄게. 그래? 나 숙제할래. 이게 프리맥 원리예요. 쉬워요. 좋아하는 행동을 덜 좋아하는 행동을 강화인으로 가죠. 그렇죠. 숙제하면 100만 원 줄게. 활동에 대한 선호가 바뀐다면 강화인도 바뀐다. 당연하겠죠. 이건 좀 애매할 수 있어요. 부적 강화물을 정적 강화물이 앞서 제시한다. 부적 강화물. 너 숙제 빼줄게가 아니라 뭐예요? 너 100만 원 줄게. 동기부 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적 강화물을 정적 강화물 앞에 제시한다가 아니라 정적 강화물을 부적 강화물 앞서 제시한대. 앞서.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너 숙제해. 이렇게 해서. 그래야 동기부여가 되니까요. 지금 낮은 빈도를 나타내는 활동이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활동이 다음에 오면 숙제가 높은 빈도 100만 원 주는 거 있단 말이야. 낮은 빈도를 보였던 활동의 빈도가 증가한다. 증가 안 하죠. 이거 그대로 설명하면요. 게임을 하기 위해서 우선 싫어하는 숙제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좋아하는 게임을 즐긴다. 이래야 되죠. 낮은 빈도를 보였던 활동의 빈도가 증가한다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감소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 알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공부 어렵지 않습니다. 간혹 어려운 문제가 뭐 서너 문제 나오기도 하지만요. 정말 이심을 많이 써서 5문제가 어렵다라고 하면요. 5문제 버리면 됩니다. 20문제만 맞더라도 충분히 80점은 맞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과목 80점 맞으면요. 합격은 그냥 자동 뽕입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